지식방송 토크IT의 진행자 지식PD 고성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세션은요. 우리가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B2B 세일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련된 좋은 이제 얘기를 들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프로세스에 담아서 해야 된다는 또 중요성을 느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세일즈 극대화를 위한 스마트 영업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라클 코리아의 최홍일 컨설팅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세션 들으면 뭐 매출이 빵빵 늘어나는 겁니까? 극대화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얘기 들렸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물론, 가장 끝까지 가면 당연히 잘 해야 된다라는 게, 물론 기본적으로 정답이긴 한데, 네네. 근데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답을 똑같이 다 알고 있지도 않고, 그다음 개개인의 능력도 다를 뿐더러, 네네. 그다음 또 기업들의 현재 상황들도 그다 다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일단 오늘 한번 얘기를 하면. 네. 저도 이제 이게 영업 관리가요. 영업을 막 이렇게 이걸로 시스템으로 막 속된 말로 막 이제 막 모니터링하고 막 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첫 번째 세션에도 박 대표님도 그 B2B에서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죠. 저는 너무 공감하거든요. 저도 요즘 그래서 저희도 B2B 비즈니스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것을 뭔가 해야 되겠는데 가시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그래서 저도 요즘 이런 프로세스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도 그런 관점으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자, 일단은 뭐 B2B 요즘 특히 요즘 같은 경기가 안 좋을 때 특히 B2B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한숨이 막 쓰시네. 사실 저희가 힘드신가 봐. 네네.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또 찾아주시기도 하시고요. 네네. 오히려 역으로.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그 B2B 고객들의 고객 경험 가치가 중요하다는데 이 고객 경험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앞에 세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복잡하다. 네. 그 왜 복잡하냐? 그 안에 얽힌 개개인들이 아무래도 여러 명이서 얽혀 있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게 나오게 된 거고 결국엔 끝까지 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의 경험 가치가 모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또 고객들이 정보를 이렇게 뭐랄까 수집 그렇지 않으면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채널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사원을 부른다거나 그렇다면 이렇게 문 두들기고 들어오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받아서 본다거나 얘기를 듣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약간 한계적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업이 벤더가 되게 주도권을 잡았는데 맞습니다. 정보 비대칭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각각 개개인에 대해서 마이크로 컨트롤 수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험들이 그렇게 축적된 경험들이 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통계를 보니까 구매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B2C 제품 특히 이런 거 B2C 제품 거의 100%인 것 같아요. 우리 구매 전에 리뷰 다 보지 않습니까? 어떤 별표도 보고. 그렇죠. B2B도 요새 이렇게 가나 보죠. 그렇죠. B2B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제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쉬운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사무실 확장하면서 집기를 구매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영업사원을 부른다기보다 요즘에는 당연히 자기 걸 사듯이. 그런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부의 서베이 같은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어떤 거 혹시라도 선호하는 가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던데 결국에는 개개인들의 경험들이 총합이 되는 거고 실제로 경험들이 보면 B2C에서 구매하던 경험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게 된 거죠. 하여튼 요즘은 이제 이런 경험들이 특히 이런 온라인에서 검색을 할 때 잘 보여야지 이 영업사에 갔다 온 다음에 한번 검색해 봤는데 안 나와 아무것도. 그러면 사실 되게 신뢰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렇죠. 그런가?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제안서만, 옛날엔 제안서만 봤잖아요, 우리가. 그게 아니고 요즘은 검색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제 요즘 이제 다들 이제 회사들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오늘 얘기할 거는 포커싱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되겠지만 이제 고객 만족을 통한 우위를 확보하는 여기 포커싱 맞추시는 거죠, 오늘?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 효율화라고 하는 왜 우리가 통칭 원가 절감, 그렇지 않으면 구조 조정 그런 거를 통해서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이렇게 정상화를 아무래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원가를 줄이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품 차별화 같은 경우도 요즘엔 또 패스트 팔로워들도
근데 훨씬 더 쉬워졌고 그런 부분들이 전략들이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간격들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사이클이 짧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승전 다시 고객으로 돌아가게 되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뭔가 이렇게 실제 세일즈의 어프로치도 네. 예전하고 요즘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기존에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시 또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증가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채널들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고객들을 무슨 SNS로도 응대를 해야 되고 동영상 광고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플랫폼들이 아무래도 즐비하게 되면서 채널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고객 입장에서는 다시 또 정보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각종 고객의 패턴이라든가 경쟁사의 어떤 뭐랄까 경쟁 요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반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역으로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브랜드의 가치만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나면 그 부분 자체가 신뢰가 돼서 다시 또 리텐션이 된다든가 다시 또 재활용이 가능했었는데 그 부분 보호 장벽들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든가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 뭐랄까 어떤 고객들의 주의를 한번 딱 이렇게 해서 끌었을 때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유튜브에서 그냥 무조건 요새 그냥 그 매스로 광고 빵빵 때리고 그냥 매스로 그냥 행사만 커다랗게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또 일찌감치 간파한 기업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독특하게 비즈니스를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저희 회사 제품을 쓴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인텔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B2B 기업입니다, 인텔은. 그렇죠. B2C로 CPU를 팔기 위한 그런 비즈니스 사실 안 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컴퓨터 제조업체라든가 그런 식으로 칩이 필요하고 하니까. 하지만 실제 하지만 그 앞단 부분은 실제 세일즈 앞단은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을 B2C 같은 형태로 가져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다시 또 영업적인 부분을 거기다가 자연스럽게 접목을 시키다 보니 그런 식으로 인텔 인사이드 로고 자체가 B2C한테가 먹히게 되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쪽은 조금 더 앞서갔다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인 거죠. 자, 어쨌든 간 요즘 이렇게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내가 어디 딱 깃발 딱 꽂고 여긴 나야 했으면 그 브랜드가 오래 갔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채널도 엄청 많아지고 뭐 고객이 막 정보도 검색 마구 하고 굉장히 정말 굉장히 복잡해진 그죠? 혼돈의 시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뭔가 이제는 그 회사들도 기업들도 이제는 뭐 마케팅 따로 세일즈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앞선 세션에서도 말씀이 한번 나왔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전략을 일단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 전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액션 아이템들을 쭉 붙여서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캠페인에서부터 주문까지 쉽게 말해서 고객이 실제 우리 회사에 그 뭔가 구매한 고객이 되기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고객이 되고 그 다음에 세일즈 프로세스가 진행돼서 고객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고객에게 주문이 최종적으로 전달되기까지를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자동화를 해서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된 거죠. 아까도 세션에서 이제 보면 이제 B2B에서는 이제 세일즈와 마케팅이 B2C만큼 그렇게 커다란 완전 다른 건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 또 의미가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B2B 기업들도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도 다 올리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지금 이런 어떤 현재의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니즈를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이슈가 있는 거지. 이런 이슈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라클에서는 이제 대안으로서 이제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가 하나의 서비스 솔루션인 거죠.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의 어떤 특징이랄까? 가장 우리는 이런 게 우리가 주는 가장 큰 밸류다. 하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영업사원들은 기본적으로 SFL 사원 유저들은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영업사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저 인터페이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디바이스로든지 간에 쉽게 접근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등록을 할 수 있어야지 SFA에 대한 사용률이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한 영업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과
그다음에 다시 또 아울러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잘 입력을 하고 관리를 했으면 다시 또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량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분석을 하기가 보다 더 쉬워야 될 거거든요. 가시성이.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일즈 클라우드는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일단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저희 세일즈 클라우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사원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는 화면들입니다. 총 이렇게 해서 4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데스크탑 UI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노트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는데, 물론 요즘에 화면이 큰 어떤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특정 회사 제품을 이름을 언급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아이패드라든가 갤럭시 탭 같이 그런 식으로 태블릿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일단 브라우저만 있으면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각 기기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맨 오른쪽 하단에 그 뭐 태블릿 뭐 이런 거 다 이해가 되는데 아웃룩 UI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웃룩 UI라는 게. 아웃룩 U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일즈 클라우드를 이렇게 도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때 아예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MS 오피스 아웃룩에 이렇게 통합된 형태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 세일즈 클라우드에 있는 뭐 고객 정보 같은 것들이 아웃룩 주소하고도 연동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웃룩에서 바로바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영업 기회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그냥 그대로 아웃룩 안에서 다 영업 기회를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스테이지 변경도 그리고 관리하시고 또 아웃룩 안에서 예를 들면 제가 또 이메일도 보내지 않습니까? 뭐 제안서라든지 그런 것들도 나중에 다 이 세일즈 클라우드에 그 트래킹이 다 된다는. 맞습니다. 다 영업 활동으로 다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또 기입할 필요 없이. 그럴 필요 없어요. 아웃룩에서 내가 원래 했던 행위를 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세일즈 클라우드에 다 맞습니다. 동기화처럼 다 된다는. 겁니다. 되게 편하겠네요. 사실 그 영업들이 아무리 이게 기능이 좋더라도 내가 이걸 또 계속 또 쳐놔야 된다면 굉장히 짜증나는 얘기거든요. 일일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은 사실은 안 하죠? 맞습니다. 사무실 들어가서 다시 또 입력해야 되고 이러는. 그렇죠. 자, 요거는 어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업무를 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그 아까 전에 앞 세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혼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보면 여러 협업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B2B 세일즈는. 그렇다고 했을 때 각종 관련자들, 관련 부서들끼리 이렇게 협업을 하실 수 있게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영업 기회, 그렇죠. 특정 고객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통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시듯이 각자의 의견을 공유를 하고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일종의 협업 플랫폼도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B2B 세일즈 할 때, 솔직히 고객에다가 내 영업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내 신경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또 인사이드 세일즈를 또 해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 인사이드 세일즈라고 그러죠. 인사이드 세일즈 잘하지 않으면, 이게 또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하루 걸리고 일주일 걸리고 이런 식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다 돼 있다면, 굉장히 편하게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특히나 저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그 협업 플랫폼이 여러 소셜 형태로 제공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시고, 보통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아무래도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파편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어떤 기기에서도 저걸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사실은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럴 땐 스마트폰용 이제 소셜 앱을 이렇게 오라클 소셜 네트워크라는 앱인데요. 이 제품 이름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카카오톡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사용하시듯이 그 뭔가 메시지가 왔을 때 실시간 알람이 뜨고 그다음 또 문서를 공유했을 때도 알람이 뜨고 그다음 영업 사원의 어떤 스테이지를 변경한다든가 해당된 영업 기회의 속성 그렇지 않으면 고객의 어떤 뭐 연락처 정보를 수정했을 때도 똑같이 알람이 뜨고 마치 실시간 메신저를 쓰시듯이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어떤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는 거네요. 기록이 맞습니다. 되면서 또 알람이 뜨는 거고. 알람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아무래도 실행 가능한 실시간 가시성이라 아주 근사한 이름으로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 저희들 통칭 BI라고 부르고요. 요즘에는 그렇죠. BI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조직에서는 무슨 보고서, 리포팅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뭔가 분석을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잘 관리된 데이터, 잘 관리된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일즈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라클의 BI 솔루션이 있는데 그 기능을 아예 집어넣어 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올랩 툴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예 이렇게 다차원 분석이 가능한 그런 식의 툴이 아예 내장돼 있어서 세일즈 클라우드에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식의 데이터를 바로 또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을 건데, 아울러서 당연히 그것도 바쁘신 분들 중에 또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죠. 바로 또 바깥에서 이동 중에 어떤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런 기능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영업 같은 경우에 이제 내 어카운트가 뭐 여러 개 있다면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분기에 어디를 내가 좀 집중을 해야겠다. 네. 우선순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 이런 것이 이제 또 요긴하게 쓰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은 한정적이니까요. 네네, 그렇죠. 이제 그 다음 장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주요 KPI 위주의 모바일 대시보드라고 하는데 네. 물론 해당되는 담당자가 쓸 수도 있겠지만 이쪽 부분은 주로 그 외에는 매니저분이시라든가 그런 임원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보고자 했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 뭐 딜이 얼마나 있는지라든가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의 스테이지별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라든가 그렇처럼 숫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포켓 쉐이퍼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분기의 클로징이 뭐 이렇게 얼마가 지금 예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조금밖에 없는데 굳이 이번 리소스 부족한데 이번 분기에 다 해야 돼? 라고 해서 조금 늦춘다든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번 분기에는 특별히 지나치게 적었을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서 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위에 분들도 이렇게 무턱대고 야 그냥 해와 라고 하면 또 밑에 분들도 당연히 진짜 이거 보니까 아까 전투했을 때 그 전략사령부에서 전략 짜는 거 똑같은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시보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UI를 가지고서 물론 이렇게 구매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태블릿용 앱이 저런 식으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네. 특별히 뭐 개발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도입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은 이건 뭡니까? 에이징 모니터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에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영업 기회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이라는 요소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업 기회는 이게 얼마짜리야 라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금액이 작은데 1년째 붙들고 있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만 또 따로 특별히 또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특히 이제 뭐 B2B 할 때 우리 회사에 대리점들이 많을 때, 대리 채널들이 많을 때 이런 거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채널들이 쓸데없이 막 오퍼티만 올려놓고 진척이 안 돼. 이게 내 거라고 그죠? 그런 맞습니다. 이거 다 내 거예요.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거를 금방금방 이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지나치게 되겠네요. 오래된 딜들이 뭐가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팀 트래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각 팀별로 이렇게 해서 사실 물론 전체적으로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영업사원들에게 있어서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는 본인이 하는 만큼 그 뭔가 보상이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사원들이 또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포인트가 사실은 이런 포인트거든요. 누가 잘하나 라는 거를 들여다보는 게 내가 지금은 저런 거죠. 내 실적이 나쁠 땐 싫어요, 사실. 하지만 내가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고 있을 때는 누군가가 봐주길 원하거든요. 인정받기 위해. 결국에는 아마 이런 기능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개별 영업사원에 관련된 거. 맞습니다. 이건 뭡니까? 딜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이제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각각의 색깔들은 지금 이제 스테이지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제 어떤 단계에 있는 딜들이. 그 다음에 그런 게 당연히 동그라미 숫자가 나오면 지금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 애들이 많구나, 적구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이게 또 이게 중앙으로 올수록 딜이 뭔가 확률이 높은 거죠. 확률이 높은 거. 그 다음 동그라미가 클수록 금액이 크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 이렇게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한번 이것을 이 서비스를 쓴다고 가정해 봤을 때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세팅하고 어떻게 쓰는 그 플로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그거 좀 한번 이 워크플로우대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영업사원이 세일즈 클라우드에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딱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즘에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가시면 저런 UI로 구성이 되듯이 일단 심플하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저렇게 버튼 형태로 쭈르륵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왜 소셜 플랫폼을 활용한 사내 협업 시스템에서 지금 이제 내가 읽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든가 그렇다면 내가 진행 중인 어떤 뭐 영업 활동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숫자들이 저런 식으로 쭉. 그럼 요거는 이제 영업 관련된 사람들만의 그 네트워크입니까? 아니면 이건 영업 아닌 내용도 여기 같이 그거는 이제 각 항목별인데요. 네네. 저 최상단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인플루이 뉴스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사내 공지사항 같은 거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그 밑에 쪽에 있는 무슨 세일즈 리드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지금 진행 중에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새롭게 신규 고객을 하나 뚫었어요. 네. 제가 이런 전문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예, 맞습니다. 뚫었습니다. 예. 별로 전문 용어 아닌데. 별로 전문 용어 아닌데. 이렇게 뚫었으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될 건데.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고객이랑 이렇게 미팅해서 잘 돼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니까 당장 고객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좋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을 통해 등록을 하게 되는데 저쪽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그 네임이라고 하는 거 옆에 이렇게 해서 별표가 있습니다. 네네, 별표 있네요. 그 다음에 주소 부분에 이렇게 해서 별표가 있고요. 네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별표가 있다는 얘기는 그것만 집어넣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차차 채우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어떻게 우리가 취득하지 못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우리 고객으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현재 화면은 딱 그냥 이 정도만 나오게끔. 궁금한 게 자, 이렇게 대한항공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 영업사원이 10명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1번 영업사원이 대한항공을 만났어. 2년 전에 썼어. 근데 이제 10번 영업사에 새로 들어왔어. 이 친구가 대한항공 또 다른 부서를 만났어. 여기 칠 때 이걸 여기 주소랑 또 다 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한항공 있으면 대한항공이 딱 뜨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그런 것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자동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네네네. 심지어는 세일즈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름이 비슷한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주 대한항공, 대한항공 주, 맞습니다. 대한항공 주식회사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었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 후보들을 등록하기 전에 한번 리스트로 쭉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어카운트가 아닐 때만 추가로 등록하게끔.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정보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요약된 화면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CRM 하시는 분들이 통칭 커스터머 360이라고 고객 360이라고 해서 고객이랑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모든 뷰에서 다 본다. 맞습니다. 한눈에서 볼 수 싱글 뷰, 커스터머 싱글 뷰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물론 이렇게 해서 오버뷰된 그런 식의 정보긴 하지만 해당 고객사랑 관련된 이제 이쪽 우측에 보시면은 뭐 현재 진행 중인 영업 기회가 몇 건이 있는지 왜냐하면은 영업 기회라는 게 저만 하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품도 나눠줄 경우에 그다음에 아니면 진행 중인 리드가 몇 건이 있는지라든가 그렇잖아요. 뭐 주문 견적까지 들어간 게 얼마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기준적으로 지금 이제 요약하는. 그럼 여기 견적 있지 않습니까? 견적이 있었어요. 있으면 과거에 내가 아웃룩으로 메일로 보낸 견적이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견적서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웃룩으로 보낸 견적이라고 하는 게 견적서를 그게 별도로 견적 시스템이 있거든요. 보통은. 견적 시스템. 보통 견적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견적서가 엑셀로 된 경우도 많잖아요. 그냥 엑셀로 만든 경우. 그러니까 아예 일종의 애초에 견적 자체를 시스템에서 제너레이션해서 엑셀로 해서 전달하는 게 아닌 아예 손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별도로 여기다 등록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 마찬가지로 뭔가 시스템이 있어서 미리 이렇게 해서 붙여놨다면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여기 세일즈 클라우드에 그런 견적 그 시스템도 있는 거죠? 그것도 옵션인가요? 그러면 세일즈 클라우드를 도입했을 때 견적 같은 것들을 보통 이 세일즈 클라우드에서 견적서도 만들 수 있는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도 오라클에서는 CPQ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제품이 있는데요. 그게 기본적으로 컨피그레이션을 하고 그다음 견적을 내는 그런 저희들이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일즈 클라우드를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같이 이렇게 도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일관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이제 엑셀 같은 걸 이용해야 되고 첨부를 여기다 해야 되는 맞습니다. 기입을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화면이 되는 거죠. 실제 프로파일링을 위한.
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주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이제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주소를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등록을 해서 보통 그런 경우들 많거든요. 구매 담당 부서가 있지만 실제 그렇죠. 사용하는 부서도 있고, 우리가 또 생산 딜리버리를 해야 될 맞아요. 부서도 있고, 네, 그렇게 보통 ERP 하시는 분들은 보통 빌투, 십투, 뭐 이제 이런 용어들 쓰시는데, 그렇게 거기서 하나에 대해서도 주소를 여러 개를 관리하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각각의 개개인들, 를 관리하는 화면인데, 기본적으로는 요령은 정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사실은. UI도 그렇고, 룩앤필도 그렇고요. 그냥 단지 이제 그 차이가 있다면, 어떤 컨택은 반드시 어떤 고객사에 속해 있어야 되겠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각각을 관리를 하면서 다시 등록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근데 이 부분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또 이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세일즈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그냥 해당되는 이제 그 사람이 지금에서 소속된 어카운트 정보만 그냥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은 바로 그 사람이 소속된 조직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예전에 있었던 직장 정보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그 사람의 히스토리는 원래 대한항공에 있다가 아시아나항공에 이직했어요. 근데 우리가 대한항공에 있을 때 프로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올 말에 이제 이직했어요. 그러면 내연도에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대한항공에도 있었구나. 무슨 일 했구나. 그때 우리가 뭘 했구나. 이런 것도 다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히스토리는 남습니다. 남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히스토리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업 시스템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히스토리 때문이죠. 여기 이런 필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필드 같은 것들은 좀 이렇게 아니면 필드의 항목 같은 것들은 사용자가 뭐 추가하거나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건지.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업종에 따라서도 아무래도 관리하는 항목들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면은 이제 영업기회를 생성하는 화면인데, 영업기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형태로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하셨을 때는 필수 항목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무슨 건인지, 그 다음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렇게 두 개만 일단 기입하고 나면. 일단 매출은 안 넣어도 되는 거네? 매출은 그 후에, 왜냐하면은, 처음에 어떤 건이 있다라는 걸 듣긴 했지만. 맞아요. 그 회사에서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잡아놨는지는 선뜻 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때 정보는 경험상 굉장히 안 맞아요, 잘. 그때는. 그쵸? 맞습니다, 사실은. 그냥, 어차피 러프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 필요하면 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슨 건인데, 이제 일단 굉장히 필수 항목을 굉장히 적게 하기 때문에 그 세일즈 입장에서 부담이 굉장히 덜 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런 거 다 필수 다 넣어야 됐잖아요, 예전에. 그죠? 예전에 필수 항목만 해도 보통 한 화면에 한 바닥이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이거는 필수야 이랬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실제로는 보다 더 디테일한 이제 이런 정보들을 추가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화면에서 약간 좀 이렇게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짚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약간 화면 하단에 보시면 세일즈 코치라고 있습니다. 세일즈 코치. 사실 이제 얘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한 영업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 중에서 하나이기도 한데요. 특정 단계,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세일즈 스테이지라고 부르죠. 특정 스테이지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참조해야 될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치 체크리스트 관리하듯이 그거를 아예 여기다 집어넣어 놓으면 지금 이쪽 우측 상단 중간쯤에 있는 세일즈 스테이지가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되는 거에 따라서 리스트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면 여기 있는 리스트가 바뀌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돼서 그래서 실제로 해야 되는 그럼 이 리스트가요. 이 액션 아이템 있지 않습니까? 이 스테이지별 액션 아이템은 그 업종마다 회사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회사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오라클에서 프리빌트 된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거에다가 뭔가 내 나름대로 더 넣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회사들마다 또 스테이지 단계가 당연하죠. 그 아까 전에 이제 왜 앞서 세션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거의 한 10개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근데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문 받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납품만 잘 되면 끝나는 대충 한 3단계로만 끝날 수도 있는 거고 회사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당연히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야 아무래도 쓰시기에 쉬우시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시면 해당되는 거를 찍었을 때 보다 더 디테일하게 이런 설명들. 근데 사실은 이제 얘 쓰임새 중에 하나는 사실 저런 것도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교체가 되거든요. 중간중간 하다 보면. 아니면은 뭐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어카운트가 바뀔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영업사원이 새로 올 때마다 그렇죠. 보통 뭐 영업 사수 붙여놓고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사실 리소스 낭비거든요. 보통 사수가 되시는 분들은 영업을 보다 더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아무래도 영업을 한 시간이라도 이제 더 하셔야 될 시간에 그런 사람들은 저기 중요한 뭐 삼성전자나 KT 그런 데 가서 빨리 큰 딜을 따야지. 맞습니다. 언제 뭐 맞습니다. 가셔가지고 하다못해 무슨 뭐 차라도 한잔 하셔야 될 분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표준화 가능한 부분들을 저런 식으로 다 집어넣어 놓으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 직접 하면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참고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게 아까 필수 항목이 적잖아요. 네. 적게 넣은 이유가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무조건 내 데스크탑에서만 일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도 있고 뭐 패드도 있는데 일단 PC 넣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영업 미팅 끝났는데 기억나는 거 바로 쓰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오히려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구태여 초반에 다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것들 요즘 시대, 모바일 시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 기입한다는 게 가장 기본이 두 번 기입이었던 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다이어리를 씁니다. 다이어리나 그렇지 않은 메모장이라든가 엑셀 요런 거 쓴 다음에, 그 다음 사무실 돌아와야지 그거를 그대로 다 입력하게 돼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죠. 쉽게 채울 수도 있고, 조금 채워도 일단은 스테이지가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네,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협업 솔루션인데요. 네. 사실, 뭐랄까, 요즘에 젊으신 분들, 사실 이제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젊으신 분이에요? 늙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아유,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아주 괜찮습니다, 이거. 네.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 아주 초창기였던 무슨 트위터라든가 그래서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그 정도 사용하셨으면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올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서 누구랑 공유를 해야 된다라든가 그다음 어떤 뭐 문서를 올린다든가 어떤 중요한 문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식당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사용하시듯이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뭐 매니저나 아니면 그 후선부서, 후선 기술 지원이나 이런 맞습니다. 데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커미션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특별히 또 가장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는 보통 물론 회사 이메일 같은 걸로 많이 문서도 주고 받으세요. 하지만 그 영업사원이 나가거나 그 영업사원이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히스토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앞에서 영업기회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했던 히스토리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했던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실 항상 그렇듯이.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 대신 들어온 사람에게 딱 이렇게 권한으로 해서 그 말 카톡 대화방에 추가만 해주면 그 이제 과거의 글들과 문서들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가망 고객, 타깃 고객 있잖아요. 목표 고객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산 지식이죠. 생생한 정보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과거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자산화 되는 거죠, 이것이.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산화 되는 거죠. 사실 그동안 우리가 뭐 지식 경영 같은 거 예전부터 많이 했지만 이런 영업 쪽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아주 비정형적인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자산화가 잘 안 됐거든요, 현재까지.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자산화되는 시점이 온 거네요. 맞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그 영업에 대해서 자산화를 할 때 가급적이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필드. 기존 SFA의 항목들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해봤자 모아놔봤자 누가 볼 거야, 또 나중에. 네, 맞습니다. 그거를 또. 네, 맞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오히려 정성적인 부분들은 아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성적인 툴로서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관련된 사람들이 모바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 조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바일 앱도 같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 활동을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게 될 텐데, 요즘에 구글 캘린더라든가 하다못해 아웃룩 캘린더라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싱크되는 걸로. 솔직히 오라클 세일즈에서 아마 특별히 더 잘 된 기능이 사실 그런 거 없고요.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캘린더가 갖춰야 될 기능이니까. 이것이 구글 캘린더나 아웃룩 캘린더하고 싱크가 되기도 합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필요하시면 영업이 자기 있잖아요. 자기 나름 쓰는 거. 구글이건 아웃룩이건 여기다가 이제 미팅 잡잖아요. 여기다가 잡으면 여기도 자동 가는 건지 이렇게. 일단 구글 캘린더라든가 기존의 클라우드 방식의 캘린더를 사용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SFA가 들어오면 이제 얘를 쓰셔야죠. 아웃룩은요? 아웃룩 캘린더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바로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아웃룩에서는 어차피 바로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주로 약속이라든가 이벤트였다면 요거는 주로 듀데이트가 있는 예, 그런 식의 했을 때 태스크들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네. 예, 사실은 기존에 아웃룩이나 이런 데 있는 할 일 목록 뭐 이런 거 관리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사실 기능은 대동소이합니다. 동소이하고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관리를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일일이 매번 스크롤하면서 리스트 보면서 머릿속에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있는데 영어로 돼 있는데 네. 이거 다 한글로 다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할 때 네. 한글로 된 걸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와닿을 거, 피부로 와닿잖아요.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사실은 영어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게 글꼴 폰트가 약간 좀 근사해 보여서. 일단 기본적인 한글화라든가 모든 메뉴, 그 다음에 필드까지도 한글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글화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훨씬 더 보는 사람들 하여금 더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준비를 하게 되네요. 그렇게 해서 앞에서 보셨던 대시보드성 중에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개설돼서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이 전체 몇 개가 있었다, 뭐 얼마나치가 있었다라고 해서 숫자만 있었지만 걔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드릴다운 하듯이 이렇게 해서 각 스테이지별로 지금 이제 얼마나, 그 다음에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실제로 또 아무리 대시보드라든가 이런 것들 잘 되어 있어도 그때그때마다 또 필요한 또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게끔 이제 표라든가 그렇지 않은 그래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든 보고서를 지금 이쪽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보통 탐색기 쓰듯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영업회의할 때 이런 게 세일즈 클라우드 도입이 되면 이제 영업 관련된 회의를 할 때 관련된 사람 모였을 때 이 세일즈 클라우드 이것 갖고 그냥 회의를 하면 되겠네요. 따로 뭐 파워포인트 따로 만들고 뭐 할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려고 얘를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로 뭐 다른 서류 막 갖고 올 필요 없이 맞습니다. 딱 모니터 딱 놓고 빔 쏘고 이거 갖고 서로 그냥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일하는 거죠. 다이어리 쓰고 그다음 사무실에 입력하고 그다음에 주간 회의한다고 다시 파워포인트 만들고. 그리고 대신 일단 저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표라든가 그래프가 다 지원되니까. 이제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사실 화면 똑같아 보이지만 지금 현재 이거는 그 위에 계시는 분. 쉽게 말해서 부서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개개인별로도 보셔야 되거든요. 보통 주간복으로 작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개인들이 작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무슨 일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돼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쪽에는 누가 지금 이제 뭐를 언제까지 하는 그런 식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굳이 그런 것들 저 이렇게 아주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어필을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세일즈 클라우드만 이렇게 해서 잘 본인 하시는 일을 이렇게 기입을 해 두시면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관리자 관점에서. 맞습니다. 관리자 관점에서는 이제 팀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누가 잘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보기 좋고 편하게 이제 이런 형태의 차트도 지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또 아무래도 또 회사 일 자체를 그것도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덜 딱딱하게 하고자 하다 보니까 요즘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그렇죠. 물론 굳이 또 세일즈라든가 CRM 영역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영역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게 화두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사실은 근데 게이미피케이션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재미라기보다는 사실 저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너무 정성적인 부분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개개인들별로 편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스코어링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계량화하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가중치라든가 모든 걸 다 숫자로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의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런 식으로 해서 차트라든가 숫자로도 표현이 가능해진 거죠. 자, 그래도 오늘 이제 실제 요 플로우에 따라가지고 쭉 보니까, 정말 그냥 느낌은 굉장히 사용자 UI가 좀 쉽게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 받으셨다면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치만 이제 서버는 다르죠, 또. 서버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가 시작됐으니까요. 여러분 설문 내용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하겠고, 또 이제 그 설문하신 분 중에서 또 추첨해서 저희가 그 던킨도너스 커피 쿠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답변해 주시면서요. 좋은 질문 하신 분, 한, 3분 정도 이름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지영님. 영업 활동 하다 보면 실적 보고서를 써야 할 때가 많은데, 오라클에서 보고서 연계하는 시스템이 있다는데, 여기서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라이센스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건지요? 일단은 제가 일단 궁금한 부분인데, 보고서 연계하는 시스템이 있다는데라는 게, 이제 이렇게 적어주신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라클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세일즈 클라우드 안에 보고서 시스템이 들어있다는 데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신지.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세일즈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부분만, 그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BI 시스템만 만약에 별도로 사용을 하시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만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오라클 SFA인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를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이제 지금 두 번째 질문, 라이센스를 따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환님께서는요, 세일즈 클라우드와 CRM 시스템이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AS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요? 네. 네, 그 부분은. 일단, 세일즈 클라우드하고 CRM을 좀 구분 좀 해주세요. 진짜, 같은 거지, 예전에 우리 CRM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CRM 뚝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좀 구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거야, 아무래도 CRM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쪽 업종에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정립한 개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CRM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조직 문화? 기업의 큰 틀에서의 전략 같은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제 TV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예전에 텔레비전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으면은 그 회사는 그 말 그대로 텔레비전을 이렇게 생산만 할 수 있으면 그 말 그대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R&D가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거를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TV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이제 저렇게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 아무래도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게 되면서 보다 더 신기술이 들어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장이 덜 나는 TV. 그 말 그대로 생산 관리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겁니다. 품질 관리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품질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고 신기술이 나오더라도 금방금방 따라잡히는 게 쉬워지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다시 또 고객이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즉, 그러니까, 우리 거 사주세요. 우리 게 더 좋아요. 라는 것들을 자꾸 알리고, 그 다음 그런 이미지들 자꾸 심어주고, 그 말 그대로 기업이 전체적으로 뭐를 중심에 놓고서 우리가 경영을 해나갈 거냐라고 하는 게 CRM이라는 개념인 거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통칭 CRM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면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보통 CRM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구축을 할 때 보면 들어가는 게 제일 앞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일종의 전체적인 마케팅 시스템, 그 다음 마케팅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관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캠페인을 실행을 하면서 실제 실행 채널들을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된 리드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그 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하게 되는 그 말 그대로 SFA. 그 다음에 SFA가 그 잘 끝나고 나서 주문까지가 그 잘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고객들이 사용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 물론 사용하기 전에도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가 불만, 문의사항들을 관리하기 위한 저희들이 예전에 통칭 컨택 센터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AS 센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즉, 그런 고객을 중심에 놓은 모든 비즈니스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종의 CRM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세일즈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SFA 부분인 겁니다. 사실은. 그 말 그대로 영업 관리인 거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동환님께서 드라마 미생에서 보면 영업팀끼리도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타 팀은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은 정보를 우리 팀끼리만 공유하기 위한 권한이나 인증 설정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타 팀은 안 보여주고 우리끼리만 보자 뭐 이런 거. 여기서 그거는 그렇죠. 당연히 가능하고요. 왜냐면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저희들이 통칭 테리토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속된 말로 나와바리도 있죠. 제가 그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요. 전문 용어 나와바리.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뭔가 회계연도가 시작을 한다든가 영업 조직을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할 때 기본적으로 테리토리들을 쭉 나래비를 세워놓고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금을 막 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릇을 만드는 거죠. 각자 그릇이 이렇게 해서 생기기 시작하면 당연히 서로 간에 경쟁이 생기는 부분들도 그렇죠.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데이터에 대한 권한 설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어카운트를 못 보게 해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리드 같은 것도 특히 그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카운트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면 하지만 제품 기준으로 나눈다면 다시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어카운트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제품만 정하면 되는 거니까. 진짜 조직이 좀 크면 좀 영업팀이 좀 많아지고 그러면 진짜 그런 권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성준님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죠? 사업 환경에 맞게요. 네, 제가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각 기업별로 관리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단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동일한 산업군이라도 주 포커스에 따라서 보고자 하는 보고서도 달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사업 환경에 맞게끔 적용 가능하십니다. 장경익님, 영업 실적에 대해 관리할 때 클레임에 대한 것도 같이 관리가 되어 실적에 반영이 되는지요? 네, 그런 부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클레임이라기보다는 보통 저희들은 시스템 안에서는 티켓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뭔가 이슈 같은 것들 발생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실적으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은 시스템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은 당연히 관리가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서 영업사원을 쫄 거냐 말 거냐 그건 영업사원 그걸 실제 적용하시는 업무단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강상원님께서는 영업이 저조하면 대시보드가 보기가 싫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타래 가서 계속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봐야죠. 그래도 이런 게 저도 사업하다 보면 보기 싫을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보기 싫을 때면 있지만 그래도 봐야 돼요. 봐야지만 맞습니다. 또 하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이랑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세일즈 클라우드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클로징을 할 때 그 중에 실주가 될 수도 있고 수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반드시 윈로스 리즌, 즉 그런 수주 성공 실패 사유를 반드시 집어넣게끔 그런 식으로 관리가 가능하죠. 세일즈 클라우드 쓰게 되면. 그래야지 실패를 하더라도 왜 실패인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여기에 윈에서 로스라고 딱 했을 때 냈을 때 그 이유를 맞습니다. 사유. 그거를 필수 입력 항목으로 넣게 설정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설정이 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실패했어라고 하면은 그 사실 기록하나 마나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다면 어떤 영업은 이렇게 하겠죠. 왜 실패했습니까? 하면 점점점 아니면 유유유 뭐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일즈 클라우드는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주관식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에러비 형태로 해서 드랍다운을 선택하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류성민님, 영업을 공유하다 보면 보안상 문제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요. 보안에 대한 기술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영업도 한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싶은데 VPN 적용이 가능한죠? 일단은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만 드린다면 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고요.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래도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객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적나라.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라클이랑 관련된 여러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으면은 아마 그냥 공통된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인증들, 그 다음에 보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물리적인 보안, 그 다음에 각종 논리적인 방어 체계들, 그 다음에 사후 조치들, 그 다음 관리 프로세스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각종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도 이제 심지어는 미국의 국방성에 인증을 취득했을 정도로 아주 강도 높은 보안을 하고 있을 뿐더러 그럴 뿐더러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허니팟 테스트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정성철님, 빅데이터 분석해서 플랜을 만들 수 있는지요? 너무 좀 광범위하죠? 너무 좀 광범위하셔서. 자, 그 다음에 전계섭님, 모든 영업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이제 아까 보안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아까 여쭤보지 못했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이 세일즈 클라우드가 네. 국내에서 네. 이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로 이제 그래도 이런 쪽에서 이런 인더스트리나 이런 섹터에서 많이 쓰더라.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데 주로 이걸 많이 쓰고 있나요? 일단은 세일즈 클라우드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세일즈 클라우드랑 자체가 클라우드라는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주로 제조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ERP는 어느 정도 쓰고 계신데, 근데 영업관리 같은 경우는 보통 거의 대부분들이 주문관리 정도로만 쓰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클라우드라는 게 나오고 아무래도 더 저렴한 가격에 그 다음에 가볍게 쓸 수 있다라고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는 기업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도 특히 말씀드린다면은 중소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하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해외 출판이라든가 대리점. 아시아 쪽에 많이 나거든요. 네, 화장품 회사들 뭐 엄청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오라클 자체가 글로벌 솔루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국어 처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한 준비들이 다 된 상태에서 기존처럼 비싸지 않게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도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이들 이게 이제 매 월정액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월정액. 그러면 이제 실제로 괜찮네 하고 이렇게 도입을 하면 한 세팅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세팅하는데 기간은 아무래도 편차는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세일즈 클라우드를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스탠다드 기능들, 아니 스탠다드 프로세스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해서 아무래도 뭐랄까 일단 회사 적용을 해보면서 그걸 차차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한 4주 이내에 왜냐면 4주라는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정보들도 일단은 이제 이쪽에 맞춰서 앞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변환하는 기간들도 필요하고 그다음 또 사내 교육이라든가 전파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초기 기간만 이제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뭐 기술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기존의 그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세스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영업 환경 이런 것들을 잘 여기서도 컨설팅 같은 것도 하시나 보죠? 그런 것도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 보면은 다양한 파트너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고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오라클 컨설팅 서비스라고 해서 사실은 고급 서비스다 보니까 조금 좀 이렇게 가격이 있긴 하지만 그 대신 훨씬 더 좋은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고. 알겠습니다. 자, 또 이석준님께서요, 맞춤형 영업 및 고객 관리를 동시에 하고 싶은데 CRM 및 ERP 둘 중에서 하나만 구매 예산이 있다면 어떤 것을 먼저 사는 게 회사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영업 및 고객 관리를 동시에 하고 싶으시면 사실은 CRM 시스템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질문을 CRM 및 ERP라고 하신 걸 보면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로는 고객이랑 관련된 아마 후선 업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주문에 대한 처리라든가 배송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어느 정도 후선 업무에 대한 관리가 이미 있으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앞단 이제 고객 관리 부분을 다시 한번 도입을 하시고 그다음 채비를 하시고 그다음 또 후선 업무랑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럽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계섭님, 직급별 오픈할 수 있는 정보 및 이에 대한 액세스 로그 및 알람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직급별로 오픈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권한별 접근 정보. 아까 전에는 부서별로 서로 간에 맡고 있는 영업 사원별로 서로 간에 이제 넘겨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자체가 어차피 직급별로도 당연히 이렇게 해서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로그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 용어로 이제 오디트 트레일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일즈 클라우드에 보면 해서 관리자 기능 중에 누가 언제 이제 무슨 정보를 수정을 했는지가 리스트가 다 남습니다. 이렇게 로그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트래킹이 가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세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 질문들이 워낙에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질문 내용은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고요. 아까 전에 김성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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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다음에 류성민님. 류성민님과 아까 보안 관련된 질문 하셨던 보안 관련된 분이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요한, 그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류성민님이고요. 한 분은 저분 주죠. 제가
강상원님, 아까 강상원이요? 강상원님, 영업이조 좀 대시 보기 싫다고. 정말 와닿는 얘기, 네, 맞습니다. 경력상 강상원님, 네. 최우수 의견입니다, 사실은. 네네네. 자, 강상원님, 김성환님, 류성민님, 요 세 분은요, 스태프, 한테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던킨 도넛과 커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추러 갈까요? 네. 그죠. 영업 업무에 대해서 뭐 정비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업 관리 시스템들을 고려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두 부문, 하나는 실제로 영업을 하시는 분과, 네. 그 다음에 영업 데이터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서로 달라요, 사실은. 네네네. 네. 사실 영업 관리를 해야 되는 분은 그 윗분들이십니다, 사실. 왜냐하면 언제쯤 돈이 얼마가 들어올지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또 사용하시는 분은 실제 영업 업무를 하시는 분이세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그 두 부문, 네, 그 두 업무를 하시는 분들, 네. 이제 의견들을 그 잘 조율이 돼서 성공적인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전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라클을 불러주시면 네. 저희 회사 영업 대표님이 언제든 달려갈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댓글창에 보면요, 유지한 대표, 영업 대표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이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한번 써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궁금한 분들은 유지한 대표한테 컨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고 가겠고요. 여러분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자, 이제, 방송이어서 마치고요.